자, 그러면 중국조합부터 해보자. 합동은 몇 번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번 들었어? 그러면 단위수가 1단인가? 그렇게 되는 거야? 학교에서요? 응.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두 번 들었어. 이 친구. (61페이지) 덮여. 자, 중국조합부터 설명을 일단 해야 되죠. 중국조합. 중국조합은 중국조합 뭔지부터 설명을 할 건데, 우리 앞에 배웠던 거 그냥 잠깐만 한번 이제 정리 한번 빠르게 그냥 한번 해볼게. 맨 처음에 우리 경우의 수 배울 때 그냥 경우의 수 진짜로 뭐 이렇게 세는 거 말고 있잖아.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름 따로 이제 붙여가지고 배우는 게 뭐지?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거. P. 순열. 그렇죠? 순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순열이고,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배운 과정 생각해보면 순열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뭐 배웠는지 혹시? 중복순열. 중복순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추가로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것도 이제 배우고, 그죠? 같은 게 여러 개 섞여 있으면 걔를 배열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중복순열 한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개념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조합을 했지. 여러분 여기까지 했지. 그치? 그러면 봐봐. 지금 배우는 게 이제 뭐예요? 중복조합이잖아요. 중복조합.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지. 이렇게 크게. 일단 순열과 조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저거 나누는 기준이 뭐야? 뭐가 차이야, 쟤네들이? 기본적으로 순열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 그러니까 뭐 중복 순열이든 그냥 순열이든 순열이라는 이름이 붙는 애들하고 안 붙는 조합이라는 이름이 붙는 애들하고 기본적으로 차이가 뭐야? 여기까지는 배웠으니까. 예, 순열은 뽑아서 뭐예요? 순서를 정해주는 경우,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다 순서를 다르게 정해주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을 하는 거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고. 조합은 뭐야? 뽑아서까지만, 뽑는 경우의 수만 따지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요 순열은 어쨌든 순열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쨌든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건데, 그냥 순열하고 중복 순열하고 차이점은 뭐야? 그냥 순열하고 중복 순열하고 차이점. 그냥 순열은 뽑을 때 다른 걸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순열은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NPR이라고 쓰잖아. 길게 적진 않을 건데,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봐봐.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이 자세하게 얘기하는 내용도 중요해요, 나름대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야 돼. 서로 다른 걸 뽑아야 돼.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순서를 정해주는 경우의 수야. 순서까지. 중복 순열은 우리가 있었잖아요. N 파이 R. 그렇죠, 기호로. 그렇죠? 얘는 서로 다른 N개가 있는 건 맞아요. 똑같은데 그 중에서 뽑을 때 R개를 뽑는 것도 맞는데
서로 다른 알게를 뽑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 중복을 허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같은 걸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게 허용이 되는 거야. 응? 중복이 말 그대로 허용이 되고, 그래서 똑같은 거를 중복을 허락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중복을 허락하여 알게를 뽑아서 역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순열이니까 이거고. 조합은 뭐예요? NCR이라고 쓴 내용은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얘는 중복이 역시 허락이 안 돼. 뽑을 때 다른 걸 뽑아야 돼. 다른 거. 서로 다른 알게를 뽑는 경우의 수. 뽑는 것까지만. 그럼 이제 배울 중복조합은 뭐냐?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써요. 이렇게 H로. 알파벳 H로 이렇게 쓰는데, 중복조합은 뭐냐? 얘가 뜻하는 게 뭐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뭘 허용해서? 중복을 두 명이 뭐 못 올 수 있대요. 준영이하고 네. 민영이가 못 올 수 4명 아니에요, 총? 5명. 그래요? 네, 5명. 이거 없어요? 네, 민형 민형이 뭐죠? 준영이랑 민영이 뭐지? 네네, 교내 공차 뭐는 때문에. 아, 책은 이거. 현석이는 뭐죠? 네. 현석이 맞죠? 네. 네. 준비할 거 없는데. 그냥 오면 맞아 열심히. 샤워. 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이거 하고 있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조합이라는 거는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 알개를 택하는 뽑는 경우의 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걸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보면 뭐 사과, 배, 오렌지. 이걸 하지 말자. 중복을 해야 되니까. 자, A, B, C 세 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이 세 개의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그렇지? 중복 허용해서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몇 가지 나올까? 그냥 한번 세보자 하는 거야. 세보자. 안 배웠으니까요. 계산하는 법 안 배웠으니까 세보자 하는 거죠. 두 개. 중복을 해도 돼. 두 개를 뽑는 경우에 서 한번 적어보자. 몇 개나 있나? 6개? 어떻게 바로 계세요? 중국적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럼? 아, 세 거야 지금 머릿속? 그러면 알고 있네 그럼 중국조합을 사기잖아 이거 중국조합 알고 있는 원래 배웠어 이거? 네. 언제? 그래서 학교에 좀 진도 나왔어요? 빨리 말해야지 지금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배운 거 지금 또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전 몰라요. 몰라? 왜 같은 학교잖아 잤어요. 진도 어디까지 나왔어 지금 진도 학교 진도 어떻게 해? 진짜? 그럼 우리 화면은 끝까지 나왔어 벌써? 그러면은 여기 설명을 막 장황하게 처음 배우는 것처럼 다 할 필요는 없네? 네. 현석이는 계속 잤어 그냥? 왜? 한 번 깨있지 않았어? 별로 의미 없는 한 번 깨 있어봤자 뭐 어차피 앞에 잤으면 뭐. 그러면 이게 좀 빨리 설명합시다. 현석이는 좀 더 집중해서 듣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저기 못 들었으면 학원에서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나한테 바로바로 얘기해야 돼. 자, 개인적으로라도 얘기해야 돼. 자, 요게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6이죠. 뭐 알고 있으니까 뭐 4시 2랑
같다는 거 알고 계산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왜 자시가 되는지, 그지? 뭐 일단 써보면 뭐예요? 뭐 같은 걸 두 개 뽑는다. 중보고 허락이 되니까 똑같은 걸 두 개 뽑는 경우라고 하면은 뭐 있어? AA, BB, CC 일단 이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다른 걸 뽑는다 그러면 AB, 그죠? AC, BC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6가지가 있는데 이게 세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걸 그러면은 그러니까 식으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그지? 아까 대답한 사람들은 이제 아마 이걸 가지고 계산한 거잖아. n 마이너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 또는 뭐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뭐라 그래야 돼? n 마이너스 1이라 그래야 되죠. 더해서 여기가 값이 나오면 같은 거. 그죠? 네, 그런데 월별평가 시험 지금 제가 1시간인데 1시간. 96.5점. 처음 시간 내가 잤어. 여기 요거랑 같다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지 기억나 혹시? 이게 이거랑 똑같다. 어떻게 배웠어? 평소마다 조금씩 뭐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어떻게? 요게 이제 이게 왜 4C랑 같은지, 지금 이게 4C랑 그걸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3 더하기 2 빼기 1 하면 4야, 그지? 그리고 이제 R을 갖다가 이게 NHR이면 R을 갖다 그대로 쓴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볼까? 이게 좀 설명하기 쉬우니까 3H5 뭐냐면 이 중에서 중고 혼합해서 몇 개를 뽑아서 5개를 뽑아서 뽑는 경우의 수를 여기 따져봐라라고 하면 내가 이제 저 중에서 5개를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뽑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A, B, C를 이렇게 구별해서 놓으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뭐 A를 2개 뽑고 B도 2개 뽑고 C도 하나 뽑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지. 그러면 최대 내가 뽑을 수 있는 저 문자의 종류는 몇 종류예요? 최대 내가 뽑을 수 있는 문자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세 종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걔네들을 이제 칸막이를 이렇게 써가지고 구별해서 놓으려고 그래요. 5개를 뽑아서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좀 세워서 구별되게 이렇게 놓으려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 자리가 총 몇 개 필요해? 문자 5개를 뽑아서 놓고 칸막이까지 이렇게 놓으려면 자리가 몇 개 필요해?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봐봐. 세 종류의 물건을, 세 종류가 다 있다고 할 때 세 종류의 물건을 구별해서 놓으려면은, 그치? 칸막이로 구별해서 놓으려면, 세 종류를 구별해서 놓으려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지? 세 종류의 물건. 2개 필요하죠. 4종류의 물건을 구별해서 놓으려면 칸막이가 3개가 필요해요. 그치?
항상 그 종류의 개수보다 칸막이는 몇 개 덜 필요하다? 한 개 덜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 3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문자가 있다는 거죠. 세 종류의 문자가 있으니까 칸막이는 몇 개가 필요하냐면 3-1개가 필요하다. 이해돼? 칸막이까지 놔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몇 개를 뽑을 거죠? 5개의 문자를 뽑을 거니까 5자리가 필요해. 얘를 놓으려면. 이해돼? 이만큼의 자리가 필요하고 결국은 이렇게 이만큼의 자리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의 자리가 있어. 그치? 그러면 물론 이제 문자를 몇 개씩 뽑느냐에 따라서 칸막이의 위치가 당연히 바뀌겠죠? 그렇죠? 바뀌겠지. 만약에 A를 3개 뽑으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칸막이 B 하나 뽑으면 이렇게 오고 칸막이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오겠죠. A, B, C 순서로 놓는다고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글자를 몇 개 뽑느냐에 의해서 칸막이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칸막이의 위치를 정해주면 글자가 몇 개 뽑히는지가 정해진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지. 내가 칸막이를 어쨌든 두 군데 놔야 되니까 엿다 놨어. 이렇게 두 군데 그냥 막 놨어.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뭘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A를 몇 개 뽑고 1개 뽑고 B를 2개 뽑고 C를 2개 뽑은 걸로 뽑은 경우에 대응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글자를 내가 몇 개를 뽑느냐를 내가 결정하면은 칸막이의 위치가 자동으로 정해지듯이 칸막이의 위치를 정하면은 글자가 몇 개 뽑히는지가 글자가 A, B, C가 몇 개씩 뽑히는지가 반대로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A가 3개 뽑힐 수도 있어요. 뽑힐 수도 있죠. 3개 뽑히는 경우는 칸막이의 위치가 어디가 되겠어? A가 3개 뽑힌다 그러면 칸막이가 여기에 이 위치에 놓이면 첫 번째 칸막이가 여기 위치에 놓이면 이거는 A가 3개 뽑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해? A가 4개 뽑힐 수 있어. A가 4개 뽑히려면은 칸막이가 어디? 칸막이가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맞다. 그럼 이거 어떻게 내가 어떤 경우에 대응시킬 수 있는 거야? A가 몇 개 뽑히고 4개가 뽑히고 이 첫 번째 칸막이가 두 번째 칸막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 원래 뭐가 와야 되는데? B가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B를 뽑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C는 몇 개? 하나 뽑고. 그죠? 저기 양 끝에 오면 어떻게 해요? 어디? 양 끝에 오면 그렇죠. 양 끝에 오면 양 끝에 만약에 놓여 있다. 이건 어떤 경우라고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원래 A는 첫 번째 칸막이 왼쪽에 오게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A를 뽑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야.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원리는 결국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중복을 허용해서 결국은 이거는 이런 거잖아. 질문이 A, B, C 중에서 내가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아무거나 내 맘대로 막 5개를 뽑으면 돼요. 그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몇 가지가 있는지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건데 결국은 어떤 문자를 몇 개 뽑느냐에 의해서 경우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A, B, C를 몇 개씩 뽑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몇 개씩 뽑느냐가 중요한 거야. 몇 개씩 뽑느냐에 의해서 경우가 달라지는 건데, 그죠? 내가 여기다가 칸막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어 생각해보자 이거지. 그냥 뭐 달라진 건 없고 A를 몇 개 뽑든 B를 몇 개 뽑든 C를 몇 개 뽑든 A와 B 사이에 칸막이를 놓고 B와 C 사이에 칸막이를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뽑은 결과를 이렇게 전시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전시한다. 그치? 그런데 그럼 이 전시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 이거잖아. 근데 이거를 A를 2개 뽑고 B를 2개 뽑고 C를 2개 하나 뽑으면 이렇게 칸막이의 위치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것처럼 반대로 칸막이의 위치를 결정하면 먼저 거기에 맞춰서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 A는 하나도 뽑지 않고 B만 몇 개.
5개를 뽑은 경우는 C도 안 뽑고. 왜냐면 마지막 칸막이 오른쪽에 C가 오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첫 번째 칸막이와 두 번째 칸막이 사이에 누가 올 수 있어? B가 올 수 있으니까. 그지? 이렇게. 이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죠? 뭐 약간 특수한 경우, 약간 좀 뭐 헷갈릴 수 있는 경우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몰려있다. 칸막이가. 그럼 이건 뭐예요? C만 5개 뽑았다. 그죠? 그런 경우에 대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의 수는 뭐냐면 7자리 중에서 왜 7자리라고? 칸막이가 내가 문자가 세 종류이기 때문에 칸막이가 2개 필요하다 그랬죠. 칸막이는 항상 몇 개 필요하다? 문자의 종류보다 1개 덜 필요하다. 그러니까 3-1개의 칸막이가 필요해. 2개. 3-1 칸막이가 필요하고 더하기 문자 5개 뽑을 거니까 5자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총 7자리. 이해돼? 7자리가 필요해요. 7자리. 이거 계산하기 7이에요. 그 중에서 칸막이 2개의 자리를 정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 경우의 수만큼 내가 문자를 택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70이라고 했는데 뭐 70? 어차피 뭐랑 똑같아 이거는. 5랑 똑같으니까. 요 7이 뭐예요? 3 더하기 5 빼기 1이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가 배울 때는 n 플러스 r 빼기 1이라고 배우지만 실제 계산은 n-1 더하기 r이 맞는 거야. 아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건데 이제 의미상으로 여기가 왜 n하고 마이너스 1이 있느냐를 설명할 때 칸막이로 설명할 때 칸막이가 내가 문자를 뽑는 개수에서 빼기 1개만큼 칸막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 이게 맞죠. 문자의 종류 빼기 1개만큼 칸막이가 필요하니까 그죠? 칸막이를 놓을 자리와 그죠? 그 다음에 문자 r개 뽑아야 되니까 r개를 놓을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고. 이게 필요한 자리의 수. 그 중에서 칸막이의 위치만 결정해주면 그치? 뽑히는 문자의 개수가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돼?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이야 뭐 계산 이거는 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한 거고 계산이야 뭐 계산하는 거야 뭐 쉽지 뭐 그냥 계산하는 거야 뭐 그냥 이거대로 그냥 뭐 이게 뜻하는 게 뭔지 몰라도 그냥 뜻하는 게 뭔지 전혀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치? 근데 그러나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렇다. 돼요? 네. 그러면 중복조합은 그럼 학교에서만 배우고 문제는 안 풀었어? 문제는 하나도 안 풀어봤어? 따로 문제집 같은 거 푸는 사람 없어? 아니 그냥 학교에서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문제집을 사서 풀거나 그러진 않고. 우진이도? 네. 그래도 기억하고 있네? 그 저번에? 보충 정도. 아 보충 확통 들었어? 한솔이도 이해돼 이거? 네. 그러면은 그냥 계산은 요식을 그냥 계속 쓰면 돼. 내가 뭐 외워야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문제 풀 때 계속 이제 공식 쓰면은 뭐 저기 외워지죠 그냥 자동 외워지는데 뭐 중복 조합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한 개씩만 이런 걸 한 개씩만 풀면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뭘 해볼까? 402번 같은 거? 402번 같은 거. 결국 여러분들 여기는 계산하는 건 별 문제 아니에요. 계산하는 건 별 문제 아니고 이 문제는 뭘 적용해서 풀어야 되느냐 그걸 판단하는 판단력 그걸 이제 그게 좀 이제 생기도록 연습을 하는 거지. 자 요거에 뭐해서 이걸 뭐 할 때? 전개할 때 그죠?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저건 있어야 돼. 이항 정리 배웠을 테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이항 정리 배웠으니까 여기 이거 전개해서 나오는 모든 항들은 A, B, C, D를 그죠? A, B, C, D를 합쳐서 몇 개?
얘를 전개하면 막 항들이 막 나올 거 아니야. 항들이 막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나올 텐데 A, B, C들이 합쳐서 몇 개가 곱해져서 7개가 곱해져서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얘네가 과연 이제 몇 개씩 그치? 곱해지느냐에 의해서 항이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까지 똑같으면 x, y, z, w가 똑같으면은 곱해진 개수가 똑같으면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동료항이라고 해서 계산이 가능하잖아.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건 여기가 x, y, z, w가 다른 애들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에 의해서 항이 달라지는 거라, 구별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어쨌든 x, y, z, w가 각각 얼마이든 그건 없는데 합쳐서 얼마가 돼야 된다고? 7이 돼야 돼요. 7제곱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x, y, z, w는 어떤 수여야 될까? 어떤 수? 자연수. 조금 더 생각해보죠. 자연수. 기본적으로 맞는 거. 자연수라 그러면 얘네가 A, B, C, D가 무조건 하나 이상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지? 쟤네가 뭐 안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A만 7개 곱해줄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A만 7개 곱해주면 얘는 빵빵빵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X, Y, Z, W는 7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맞고 대신에 뭐 이상이 돼야 돼? 0 이상이 되니까 그 표현을 우리가 확통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의미 아닌 정수라고. 의미 아닌 정수라고. 의미 아닌 정수.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예, 요 순서상이 몇 가지가 있는지를 따져보면 서로 다른 항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 그지?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요 문제가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이 의미 아닌 정수 해의 개수를 구하시오,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이 중복조합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니야? 그치? 어떻게? 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얘기해보면 돼. 그냥 어느 정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이거 기억 안 나? 4H7 기억하고 있네. 4H7 왜 이게 4H7가지가 있는데 왜 4H7이냐면 자 이거 적어봐야 되겠다. 이걸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 그죠? 이 정수의 요 순서상 있잖아요. 정수의 순서상. 그죠? 요게 예를 들면 뭐 있어? 아무나 생각나는 거 써서 111, 뭐 415도 있을 수 있죠? 뭐 등등등등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느냐를 계산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요만큼 요 정수의 개수만큼 요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생기는 거니까. 서로 다른 항이라는 거는 여기가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가 왜 4H7이냐? 보세요. 자, 이거 있잖아,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죠? X가 얼마고? 1이고 Y가 1이고 Z가 1이고 W가 4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이거를 요거 있죠. 이런 문자열을 대응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열이라는 게 어떤 문자열이냐면 X가 몇 개 있고 1개 들어있고 Y가 1개 들어있고 Z가 1개 들어있고 W는 4개 들어있는 문자열을 대응시킬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해는 그죠? 이런 문자 X가 2개 들어있고 Y가 2개 들어있고 Z가 2개 들어있고 W가 하나 뽑혀있는 이런 문자열을 대응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저 이 해의 개수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죠? 내가 이 몇 종류의 문자 중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
네 종류의 문자 중에서, 그죠? 중복해도 괜찮아. 중복 허락해서 몇 개의 문자, 7개의 문자를, 그죠? 선택할 때 나오는 경우의 수만큼 해가 존재할 것이다. 그죠? 그러면 4개의 문자 중에서 정말 그런지, 정말 이런 경우들이 다 해가 될 수 있는지, 해에 이제 대응될 수 있는지, 4가지 문자 중에서 아무거나 7개만 한번 골라봐. 한번 예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봐. 뭐 있을까? 진짜 아무렇게나 중복해도 되니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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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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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이거는 뭐예요? 2, 1, 2, 2라는 해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에서 7가지가 있는 거야, 4에서 7. 여기서 하나 더. 이 문제랑 뭐 상관없지만 4에서 7가지니까 이거 뭐 답은 계산해보면 뭐가 되겠지? 더해서 얼마 빼줘야 돼? 10, 17은 근데 17은 13하고 같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19, 8 나누기 3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문제 변형해서 그럼 이거랑 이 문제랑 상관없이 이 문제의 답은 13이에요. 13.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13개가 나오는 거고, 얘를 여기 좀 바꿔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해가 아니라 자연수해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x, y, z, w가 뭐는 될 수 없다는 얘기야? 0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연수해의 개수를 구해봐라. 그러면 그치? 아까 내가 얘기한 문자 열로 생각해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x, y, z, w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어요. 정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쟤네 중에 어느 하나라도 0이 되면 안 돼. 아까 내가 문자열 얘기했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자연수해가 돼야만 되니까, 그치? 내가 x, y, z, w를 몇 개씩은 기본적으로 한 개씩은 뽑아놓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거야. 그죠? 내가 뽑을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어. 내가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거. 총 7개인데 얘네가 자연수가 돼야만 되니까, 자연수가 돼야만 된다는 얘기는 얘네가 1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x, y, z, w를 몇 개씩은 기본적으로 한 개씩은 뽑아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꼭. 그 다음에 남은 몇 개? 그래서 3개를 그거 내 마음대로 뽑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남은 3자리만 내가 내 마음대로 채울 수 있는 거니까 4, H, 3가지가 되는 거죠. 자연수의 개수. 그지? 한 개씩 뽑아놓고 최소 1은 될 수 있게. 그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나 해볼까? 비슷한 거? 409번 한번 해볼게. 409번.
선거에 나간 사람은 뭐 선거에 나간 사람이 여기 포함된 건지 안 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15명이에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15명.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15명에 어쨌든 15명이고 자 그런데 무기명이라는 건 뭐야? 무기명. 투표용지에다 이름을 적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봐야 돼. 투표 결과라는 게 결국은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투표 결과다 라는 게. 투표를 다 한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까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뭘 얘기하는 거야? 투표 결과라는 게. 네? 투표 결과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누가? 후보가 3명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후보 3명이 다 다른 사람일 거 같아, 당연히. 그럼 누가 몇 표씩을 받았느냐가 투표 결과 아니? 그지? 그렇게 해서 그 투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무기명이라는 거는 무기명의 반대말이 뭐야? 유기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기명은 내 이름을 적는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후보자야. 내가 후보자인데 내가 한 표를 받았어. 근데 내가 얘한테 받은 거하고 얘한테 받은 거는 뭐야? 다른 거예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해돼? 거기 현석이라고 한 다음에 한 표 나한테 찍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얘한테 한 표 받은 거라고 여기서 한 표 받은 건 어때? 다른 거야, 다른 거. 이름이 적혀 있으면. 왜냐면 구별이 되잖아. 이 사람이 나한테 투표했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한 표를 줬구나, 다르잖아요. 근데 무기명이면 이름을 안 적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구별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몇 표 받았는지만 중요한 거야. 이해돼? 몇 표 받았느냐에 의해서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어? 그래서 후보가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되죠. 후보가 A, B, C가 있어요. 그럼 득표 수가 X표, Y표, Z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X, Y, Z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는 거잖아.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 근데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반드시 얼마가 돼야만 돼? 15가 돼야만 되고.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다른 경우라는 건 결국은 이거를 만족하는 이것의 이 방정식에 그죠? 이걸 만족하는 그죠? 음이 아닌 정수, 빵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꼭 한 표를 이상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랑 똑같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식이 3, H, 15 이거예요. 이해돼? 이렇게. 그러면 비슷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그 유형 14에 있는 내용은 내가 아까 유형 13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뭐 415번 같은 거 잠깐 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 이걸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는 여러분들 구할 수 있죠? 그죠? 양의 정수가 뭐야? 다른 말로 자연수니까 자연수의 개수도 아까 우리 해봤잖아. 그지?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보면 되고 415번 한번 해볼까? 간단하게 하고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 금방 하니까.
그렇죠. 328은 맞는데 더해서 1 빼야죠. 1을 안 빼면. 그 다음에 이제 67페이지로 가면 61페이지. 뭐 적어도가 있는 건 여러분 할 줄 알 것 같으니까 67페이지로 좀 가봐. 67페이지. 페이지 가면 자, 중복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예요. 함수의 개수 문제는 잘 모르더라고 대부분. 그러니까 많이들 처음 배울 때 헷갈려 하더라고요. 함수의 개수는 함수의 개수 문제. 요거 하나만 해봐야겠다. 446번을 보면은 A가 뭐예요? 1, 2, 3, 4, 5 있고 B는 1, 2, 3인데 A에서 B로 대응되는 이런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세요. 이면 자 그럼 잠깐 봐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적은 거 아니야. 좀 달라. 책에 등호가 있는데 등호가 없죠 여기는. 이거를 만족하는 그죠? 이걸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 이거는 시험 우리 봤던 부분이니까 혹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몇 개인지? 식으로. 아, 이건 얘가 문제가 여기 다시 바꿔볼게. 아, 눈치 보지 말고 말해봐. 왜? 저기 뭐야? 근데 원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조용한 애들 아니잖아. 다 알고 있어 난. 그게 나오? 65. 5죠? 65. 아, 바로 대답 나온 거 보니까 알고 있네. 어? 지금 왜 65야? 이게 지금 뭐야? 아, 물론 디테일한 조건은 안 썼는데 x1, x2가 아니라 정의역의 원소일 때, a의 원소일 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클수록 얘네들의 함수값도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가 커질수록 그죠? 값이 큰 놈일수록 더 큰 값에 대응돼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죠? 그러면 자 내가 봐봐. 이 6개 중에서 얘네들한테 이 5개를 대응을 시켜줘야 되니까 6개 중에서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5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그치? 얘네가 대응될 수 있는 순서는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바꿀 수가 없죠.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1은 어디에? 제일 작으니까 제일 작은 2에 그치? 왜냐면 클수록 큰 거에 대응돼야 되니까 2는 3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5개만 뽑아주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하나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순서는.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서 좀 달라진 게 중복조합 이게 이제 우리 조합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중복조합 문제에서 좀 달라진 게 뭐냐? 원래 문제는 이렇게 이 책에 있는 원래 문제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이번엔 뭐가 있어요? 등호가 있어요. 그죠? 조금의 차이가 있죠. 클수록, 그지? 크거나 같은 값에 대응되는 거지. 클수록 큰 값이 아니라 클수록 크거나 같은 값이. 그러니까 아까보다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거야. 아까는 크면 무조건 큰 값에 대응되는데 이제는 크면 커도 되고 같은 것까지는 괜찮아. 그지? 더 큰 놈이랑 더 작은 놈이랑 둘이 함수값이 같은 것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하나, 둘, 셋, 넷, 5명이 어딘가로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 대응이 돼야 되는데
대응이 되려면 얘네들이 대응될 것들을 골라줘야 되거든. 아, 난 1을 어디다가 보낼까? 2를 어디다 보낼까? 이걸 정해줘야 되잖아. 골라줘야 돼. 몇 개를, 얘네가 몇 마리야? 5마리니까 이 중에서 몇 개를 골라줘야 돼. 얘네들은 여러분 정의역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 정의역이라는 x값을 얘기하는 건데 이 x값들은 이름 자체가 정의역이잖아. 어딘가로 정의가, 그러니까 함수값이 정의가 돼야 돼. 어딘가로, 그죠? 연결이 돼야 돼. 여기 있는 누군가하고 연결이 반드시 돼야 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어딘가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그럼 얘를 누구한테 연결시킬 건지를 내가 정해줘야 된단 말이야. 얘네가 하나, 둘, 셋, 넷, 5마리니까 이 중에서 몇 개 뽑아줘야 돼? 5개를 뽑아줘야 돼. 5개. 3개밖에 없는데요? 아, 그건 물론 3개밖에 없는데 5개를 어떻게 뽑느냐, 이 질문은, 이 얘기는 다 다른 걸 뽑으면 뽑을 수가 없지. 근데 그냥 똑같은 거 또 뽑아도 상관없어. 그지? 네. 이 중에서 몇 개? 네. 중복을 할 수밖에 없죠. 중복 허락해서 5개를 뽑으면 돼요. 이게 바로 이 함수의 개수야, 그냥. 왜냐하면 이걸 만족하는 순서도 몇 가지밖에 없냐 하면은 좀 생각해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 내가 만약에 5개를 뽑잖아? 5개를 뽑는데 1을 2개 뽑고 2를 2개 뽑고 3을 하나 뽑았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3H5가 중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만족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걸 만족하도록 대응시킬 수 있는 경우가 뭐예요? 1, 2는 어디에? 1에 3, 4는 2에 5는 3에 대응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 왜냐하면 클수록 크거나 같으니까 큰 놈이랑 작은 놈이랑 함수값이 대응되는 값이 배수가 바뀌는 건 안 되지. 바뀌는 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1, 2는 그나마 가장 작은 그룹에 해당하는 1에 대응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3, 4는 2에 5는 3에 대응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건 무슨 얘기냐, 아까처럼 이 세 개 중에서 그죠? 중복을 허락해서 이 등호가 있으면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뽑아놓기만 하면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응 순서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밖에. 내 마음대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여기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x에서 y로 대응되는, 그치? 이런 문제도 본 적 있을 거야. 분명히 1대1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 1대1 함수 f의 개수 한번 구해봐라. 1대1 함수 f. 그치? 몇 개지? 어떻게 계산하지? 10으로 불러봐. 4. C3이에요. P3. 이거 왜 P냐 하면은 왜 4개 중에서 이 4개 중에서 여기서 이 4가 여기 4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1대1이니까 얘네들한테 대응시켜줄 애들을 뽑아주는데 다른 걸 뽑아줘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걸 뽑아야 되니까 중복 순열이 아니라 순열인데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그죠? 순서 바꿔도 돼요. 그죠? 왜냐면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지? 클수록 큰 거에 대응돼야 돼. 이런 조건이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 5, 6을 골랐어. 나는 4, 5, 6을 골랐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대응시켜도 되지만 똑같은 4, 5, 6을 가지고도 이렇게 순서를 막 바꿔도 상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4P3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계산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가능하니까. 여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클수록 크거나 같은 거에 대응돼야 된다는 룰이 있기 때문에 이 룰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순서, 대응 순서는 어차피 하나밖에, 어떤 걸 뽑더라도 한 가지씩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래서 중복 조합으로 계산합니다. 순열이 아니라. 오케이? 이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러면 449번 한번 하고 넘어. 449번.
일단 요거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3이 대응되는 함수값하고 5가 대응되는 함수값 곱해서 10까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거의 조합밖에 없고 그리고 클수로 크거나 같은 거에 대응돼야 되니까 3이 누구에 대응돼야 돼? 3에 가야 돼. 3이 6에 가고 5가 3에 갈 수는 없잖아. 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나 조건도 이게 만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3은 3에 5는 6에 가는 거는 이제 정해진 거야. 가 조건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보면 좋아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이제 나머지 애들 1, 2하고 4를 대응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근데 1, 2는 그지? 3보다 작은 애들이지. 여기가 3이면 3보다 작은 애들에 해당한다면 그러면 함수값도 얘네들이 대응될 수 있는 함수값도 3이 대응되는 값이 3보다 얘네가 대응될 수 있는 값도 이 3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가 갈 수 있는 데는 1, 2, 3 중에 어떤 두 군데. 그러니까 1, 2가 꼭 아니어도 돼. 같은 데로 가도 돼. 같은 것까지는 괜찮아. 역전은 안 돼. 역전되는 건 안 돼. 더 커지는 건 안 돼요. 2나 1의 함수값이 이렇게 되는 건 안 돼. 그렇지만 같아지는 것까지는 괜찮단 말이야. 배수가 차이가 있어도. 그러니까 1, 2를 대응시켜 줄 수 있는 후보는 1, 2, 3까지 된다는 거죠. 4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1, 2, 3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두 개를 뽑아주면 되고. 뽑아주면 자동으로 대응은 순서는 정해지게 돼 있다는 거지. 그리고 4가 갈 수 있는 데는 4는 혼자니까 3, 4, 5, 6 중에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요. 그치? 3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돼도 4의 함수값이 3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같은 것까지는 그렇지 않으니까 대신에 4가 2에 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갈 수 있는 데가 3, 4, 5, 6, 4개니까 곱해가지고 이게 6이고 거기 4에서 24 이렇게 다음 10 어딨어? 10? 4H3 이거 어딨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나한테 얘기해. 4H3이라는 게 이게 맞아요. 3이 3에 가야 되고 5가 6에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 2, 4를 대응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그냥 여기 이제 아무도 대응이 안 되는 1, 2하고 4, 5 중에서 4개 중에서 얘네한테 이제 대응시킬 걸 3개 골랐다. 근데 여기가 그러면은 얘네가 이렇게 가는 건 안 되나? 이게 3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나? 이런 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작은 놈이랑 큰 놈이랑 함수값이 같은 거는 가능하거든. 근데 뭐가 안 되는 거냐면 3이 3에 가는데 2가 4에 대응되는 이러면 안 돼요. 작은 애가 더 큰 거에 대응되면 안 돼요. 근데 이건 가능하니까 1, 2를 대응시켜 줄 수 있는 애들은 어디까지냐면 1, 2, 3까지예요. 1, 2하고 4를 따로 봐야 돼요. 왜냐면 3이 지금 3으로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4를 보낼 수 있는 거는 3이 대응되는 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만 봐야 되고 1, 2는 3이 대응되는 것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만 골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를 대응시키는 방법은 3H2 이 중에 2개 골라주면 되고 3개 중에 곱하기 그렇죠 4 얘가 가신다 하나 둘 셋 넷 4개 3, 4, 5, 6까지 다 가. 3 갈 수 있어요. 4가 3보다 크지만 함수값은 같을 수도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정리했습니다. 자, 어차피 여기다 수준 나갈 거니까 먼저 phân 사하면 좀 딴 거 풀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분할
분할로 실선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 얘들아 지금 쫙 배웠는데 그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뭐가 제일 기억 안 나? 제일 개념 안 잡히는 게 뭐야? 정인이 뭐야? 분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우진이는 개념이 좀 항상 혼동되는 게 뭐야? 정리가 좀 안 되는 다요. 다요? 네. 오케이. 그리고 현석이는 뭐? 현석이는 자지 마. 어? 쓰리 조절. 아이, 네, 진짜 조절. 아니, 당연히 거기서 저기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졸리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선생님의 사정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이 수학을 가지고 어떻게 너무 재밌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 좀 졸리면 좀 이렇게 일어나고 좀 그런 거 다 그거 다 그 생긴부에다 그런 거 들어가지 않아? 그 수업 태도 이런 거 다 들어가지 않아? 그거 생각해서라도 좀. 자, 그럼 그날부터 여기 뭐 내용이 좀 정리가 안 되는 건지 뭐 공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해볼게요. 자, 분할부터. 자, 분할은 우리가 뭐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크게 우리가 무슨 분할, 뭐의 분할하고 뭐의 분할 배우지? 그건 기억이 안 나지. 집합의 분할하고 자연수의 분할 두 가지를 배우죠. 그죠? 근데 진짜로 문제가 집합만 분할하고 자연수만 분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집합이다, 자연수다라는 거는 그지? 어떤 그 대표성을 띈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집합이라는 개념이 대표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의 분할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서로 같은 것들의 분할을 얘기하는 거야. 뭔 차이냐? 자, 뭐 빵으로 얘기해볼까? 빵으로 얘기해보면 뭐 빵 이름 하나씩만 얘기해봐. 바게트. 바게트. 나는 이게 소보로. 자, 또 이게 고민되는 일이야. 아무거나. 피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도 되고. 단팥. 하나만 더 얘기해. 그만할까요? 그냥 그만할까요? 이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빵인데 그냥 나는 그냥 바게트. 이건 뭐지? 빵이 둘 다 몇 개가 있는 거야? 네. 상황은 4개씩 똑같이 있는 건데 얘는 다 뭐예요? 다른 빵이 4개가 있는 거고 얘는 다 똑같은 빵이 4개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야 저것쯤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거야. 요 경우인데 얘랑 얘 좀 둘 다 자 두 개로 좀 나눠봐.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봐. 일단 나눈다. 이게 뭐야? 그게 분할이죠. 분할해라. 이러니까 두 개로 분할해봐.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자 아무렇게나 분할 한번 해볼까? 두 개로 분할. 바게트와 피자 이렇게 하고 또 자동으로 소금빵하고 단팥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또
바게트하고 안팎을 붓고 선을 속으로 하고 피자를 볶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경우들이 생기겠지. 그죠? 이건 지금 뭐야? 서로 다른 애들을 두 개로 분할 한번 해본 거고 얘는요? 두 개로 분할해볼까? 얘를 이제 두 개로 분할하면은 그냥 두 묶음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는 내가 지금 두 개 하지만 적었지만 저거 말고도 더 있겠죠. 뭐 그냥 말로 해보면은 바게트하고 누구를 짝을 지어도 돼. 바게트하고 뭐 소금빵을 짝을 지어도 되잖아. 하나 더 있네. 그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지? 똑같은 네 개인데 얘는 어때? 서로 다 다르고 얘는 다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하면 집합. 집합 A 이렇게 우리가 집합을 쓸 때 A, B, C, 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소가 다 어때요? 다 다르죠? 다르죠. 그 집합의 분할이라는 건 서로 다른 애들을 분할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건 서로 같은 애들을 얘기해. 분할하는 걸 얘기해. 나누는 걸 얘기해. 큰 차이는 거기 있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집합의 분할부터 해볼 건데 집합의 분할은 뭐라고? 서로 어떤 애들을 분할하는 거라고? 다른 애들을 분할하는 거예요. 집합의 분할은 우리가 기호로는 S라고 쓰고 N, K 이렇게 그죠? 뭐냐면은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그죠? K개의 뭐 묶음?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뭐 조, 묶음 뭐 이런 식으로 K개의 묶음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저기 원소가 몇 개짜리 집합? 4개짜리. 그러니까 뭐 사람이 4명 있다고 그래도 되죠. A, B, C, 4명이 있는데 이 4명을 몇 개의 조로 2개의 조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경우의 수라는 뜻이란 말이야. 계산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보는데 2개의 조로 분할하면 있잖아. 2개의 조인데 각 조가 몇 명씩 돼야 된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명수부터 2개의 조로 분할할 때 몇 명? 2명 2명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3명 1명으로 분할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2명 2명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와 3명 1명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볼 건데 이 계산을 뭘 이용해서 한다?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는 사람 뭘 이용해서 해요? 조합을 이용해서 조합. 자, 요거부터 할 거예요. 얘는 분명히 자 3명짜리 조화 이거 쉬워. 3명짜리 조화 1명짜리 조화 있잖아. 그러면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할한다고 생각해. 우리 4명 있어. 4명 있는데 조 짜야 돼. 3명하고 1명 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그냥 그 1명 있잖아. 혼자 외톨이로 가야 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을 결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죠? 여기서 우리 4명을 가지고 3명 1명으로 조를 짠다 그러면 결국은 야 너 혼자가 이렇게 그 사람을 결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결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고 4, 10, 1이라고 해도 3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거잖아. 2조인데 3명 1명이야. 그러면 야 니네 셋이 한 조 해라 이 얘기나 너 저로 꺼져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 그러니까 40이나 43이나 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4가지고 그 40이고 그 다음에 뭐 남은 3명 중에 3명을 골라서 한 조를 만든다. 이건 사실 의미 없는 얘기지. 남은 3명 중에 고르기 뭘 골라? 어차피 몇 가지? 한 가지죠. 3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건 한 가지밖에 없죠. 내가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사실 곱하나 마나인데 뭐 그냥 설명을 위해서 쓸게요. 그렇죠? 이거 2명으로 나누는 거. 4명 중에 일단 그럼 비슷하게 가보자고. 몇 명을 뽑아줘야 돼? 2명을 뽑아주는 거야. 니네 둘이 한 조 해라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남은 둘이서 2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또 한 조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요거는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자, 뭐냐면은 각 이 두 조의 인원수가 어때? 똑같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봐봐. 이걸 그냥 계산하면 얼마, 몇 가지지? 6가지가 나오고 6가지 나오는데 봐봐. 그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계산 어떻게 한 거냐면은 4명 중에 2명을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뽑아주고 남은 2명이 한 조고 이렇게 되는 걸로 계산한 건데, 그죠? 봐봐. 내가 봐봐. 처음에 4명 중에 2명을 뽑을 때 봐봐. 이렇게 2명을 뽑은 상황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2명을 뽑은 상황하고 차이가 없죠. 어차피 이렇게 2명을 뽑으면 우리들이 한 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애초에 처음에 이렇게 2명을 뽑으면 이 둘이 한 조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어서 곱하기 얼마나 해줘야 돼? 2패 분해를 해줘야 돼. 이게 만약에 여기서 자 내가 6명을 여기 여기서는 참고로 6명을 2명으로 분할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사람 6명. 사람 6명이면 기본적으로 다 6사람이 다 다른 거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6명 그냥 뭐, 생각하기 좋게, A, B, C, D, E, F가 있다고 해봐. A, B, C, D, E, F.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 2명이니까 일단, 2명을 내가 한 줄로 묶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뽑아줘야 되거든? 6, C2. 곱하기 남은 4명 중에 또 2명을 골라주고 남은 2명 중에 2명을 고르는 거 이건 사실 안 곱해도 내가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1이기 때문에 그죠? 자동으로 그렇죠. 300분의 1이니까 왜 300분의 1이냐? 왜 300분의 1이냐? 자 처음에 내가 AB를 뽑고 그 다음에 그냥 CD를 뽑고 그 다음에 EF가 이제 남은 애들끼리 한 조가 되는 이런 경우랑 그죠? CD가 처음에 뽑히고 AB가 그 다음에 뽑히고 또 남은 EF가 한 조가 되는 경우랑 그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 이거 지금 이게 계산이 없으면 이거를 다 다른 걸로 보겠다는 얘기거든. 다른 걸로 계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은행 봉사했어요. 은행 공사? 네. 수학여행 때 술 걸려갖고. 뭐에 수학여행 때 술 걸려갖고 은행 봉사하고 왔어요. 네. 그런 거 하도 돼요? 어? 그런 거 하도 돼요? 갔다 와. 언제까지? 오늘 마지막이었어요. 원래 미루고 딴 날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벌을 미룰 수는 없지. 벌을 미루는 건 좀 그렇지. 상식적으로. 현석, 몇 시에 왔나? 20분? 저 새끼 일찍 와야겠다. 끝났어. 틀렸어. 니네도 수업 시간에 봤어? 수업 시간에? 팝통이요? 어. 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 학품 너무 재미없어요. 저도 지금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냐 당연히 재미가 없지. 뭐 수학이 재밌어야 얼마나 재밌어. 그렇잖아. 아, 그 미적을 들으면는데 학품 너무 아니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어 지금? 이거 책 그거 줘야 돼. 하나씩. 네. 되고 있어 지금?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 계산하고 그냥 끊어버리면은 요거를 다 다른 경우로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냐면 여기 6C1에서는 6C2까지만 보면은 당연히 6C2 계산할 때 A, B를 뽑은 거랑 CD를 뽑은 건 다른 거거든? 그치? 다른 거야. 그치? 근데 결론을 끝까지 계산하고 보면은 어때? 같은 거잖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무슨, 봐봐.
1조, 2조, 3조를 뽑는 게 아니고요. 그냥 3개의 조로 나누는 거예요. 2명, 2명, 2명으로 나누기만 하는 거야. 그게 분할이잖아. 나누기만 하는 거. 무슨 거기다가 거창하게 무슨 무슨 최강조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조로 나누기만 하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여기 적은 이 경우나 뭐 다른 거 뭐 있을까? 뭐 A, B를 뽑고 EF를 뽑고 뭐 CD를 뽑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더 적어봤는데 이런 경우들이 다 어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이걸 다 다른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해서 이런 게 몇 가지가 나오겠니? 3개. 3패까지가 나와요. 3패. 얘네들이 그러니까 A, B, C, D, E, F가 순서가 섞이는 A, B 한 조, C, D 한 조, E, F 한 조 얘네가 순서가 섞이는 그죠? 3패까지, 6가지가 나오거든? 근데 이 6가지가, 이 3패까지가 실제로는 몇 가지잖아? 이 6가지가 실제로 6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3패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팩에서 이 3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 조 3개. 인원수가 동일한 조의 개수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인원수가 2명, 2명, 2명 이렇게 인원수가 같은 조가 3개가 있잖아. 3개가 있으니까 3팩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여기는 인원수가 같은 조가 몇 개가 있으니까? 2개. 2개가 있으니까 2팩분의 1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인원수가 같은 조가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7명이 그러니까 계산할 건 아니고 식만 써볼 거야. 자, 7명이 있는데 이거를 2명, 2명 아니 1명, 1명 2명, 2명 1명 으로 그죠? 나눠보려고 해요. 5쪽 좀 많긴 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식으로 불러 70, 70 60, 60 곱하기 40, 야, 얘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111이라고 하면 돼. 다시 50 50 50 곱하기 40, 다시 곱하기 20, 22 곱하기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3팩 2팩분의 1. 3팩 분의 1 그렇지 곱하기 2팩 분의 1 이렇게 해줘. 인원수가 같은 조가 이렇게 1자리가 3개가 똑같은 게 있고 2자리가 2개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그래서 집합의 문화는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이것만 신경 쓰면 네, 그래서 뭐 계산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까? 우리 뭘 해볼까? 됐고 그리고 74페이지에 74페이지에 493번 한번 봐. 493번. 자, 크기가 100메가 150메가 250, 300 이 5개의 파일을 용량이 각각 200메가 이 구별이 안 되는 3개. 자, 구별이 안 되는 3개라는 게 결국은 저 5개의 파일을 몇 개의 조로 나누겠다? 3개의 조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구별이 안 된다는 말이 그냥 3개의 조로만 나누겠다 이런 얘기. 1조, 2조, 3조가 아니고. 그래서 3개의 USB 메모리 나눠 조정하고 하는데 5개의 파일을 1개에 모두 저장하거나 2개 또는 3개 나눠 저장하는 방법에 소그랬잖아요. 그러면 1개에 저장하는 방법에서는 뭐야? S5, 1이죠. S5, 1. 이건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자, 파일이 얘네는 파일이고 그죠? 네, 파일이고 그 다음에 그 USB 메모리는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는데 구별이 뭐라 그랬어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5개를 그죠? 1개에다가 담는 경우에 있으면 몇 가지? 한 가지. 1가지.
얘네가 만약에 USB가 구별이 되면은 세 가지야. 5개 한꺼번에 담는데 뭐 이렇게 생긴 USB를 담느냐, 뭐 그래서 뭐 1000메가짜리 담느냐, 뭐 2000메가짜리 담느냐, 3000메가짜리 담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다 똑같으니까 어디에 담도 구별이 안 돼.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2개에 나누는 거. 2개. 이건 일단 뭐부터 생각을 해야 돼? 하나 4개랑 2개 3개. 네, 그러니까 몇 개로 나눌 거냐. 2개로 나눈 거 맞는데 그러면 파일을 몇 개로 나눌 거냐. 그거부터 생각을 해줘. 그거 자체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가. 뭐예요? 1개, 4개 가능하고 2개, 3개 가능하고 그거 말고는 더 없죠. 그죠? 네, 그래서 1개, 3개, 4개 나누는 경우는 5C 1 곱하기 4C 4. 그지? 이거고. 그 다음에 2개, 3개는 5C 2 곱하기 3C 3이어서 이거는 5고 이건 얼마? 10이니까 합쳐서 15가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3개 나누거든. 1, 1, 1개, 1개 3개. 3개, 1개, 2개, 2개 또 있나요? 없어요. 이렇게 나누는 거는 5C 1 곱하기 4C 1, 그 다음에 3C3은 안 곱할게. 어차피 1이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빠뜨리지 말고 뭐 해줘야 돼? 2팩 분의 1은 2팩 분의 1. 같은 그 개수의 조가 2개가 있으니까 2팩 분의 1. 그래서 얼마예요? 15. 10 아니야? 10? 아, 10. 10. 아, 10. 더하기 요거는 밑에 거. 그래, 5C 1 곱하기 4C 2 곱하기 2C 는 생략 곱하기 옆에 분의 2팩 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예요? 15. 요게 15. 25니까 다 더해주면 돼. 다 더해주면 돼.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더해주면 41가지 뭐 이렇게 나오고. 네. 하나 495번 한번 해볼까? 495번. 495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95번은 이제 약간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 번호마다 1, 2, 3, 4, 5번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헷갈리는 부분 있어. 네. 이게 저 2하고 3 두 개 더. 2하고 3. 그러니까 1.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아 저기 S라고 쓴 거? 네. 그 문제가 보면 이때 5개의 파일을 1개의 USB 메모리에 모두 저장하거나 2개 또는 3개에 나누어 주라는 걸 수록했으니까 1개 해도 되고 2개 해도 되고 3개 해도 되고 다 되니까 다 한번 계산해봐라 이걸 못 봤어. 여러분 그러니까 식으로만 일단 써봐. 식으로 써보고 구별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기호로 써보고 1번은 여러분들 A, B, C, D, E를 서로 성인 두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에서는 뭐예요? 서로 성하는 건 그냥 뭐만 없으면 돼. 교집합만 없으면 되는 거죠? 교집합만 없으면 되니까 그냥 분할이야. 1번은 여러분들 S 뭐야? 기호로 쓰면 돼. 이걸 어떻게 써요? 5,2죠 그냥. 두 집합으로 분할. S가 집합의 분할 뜻하는 거예요. 그죠? 2번은요? 서로 5개의 공이니까 서로 다른 5개의 공이니까 그죠? 집합의 분할이죠. 이거 그럼 하나 빼야 되지 않아요? 어떤 거? 2번. 2번? 상자 없어야 돼. 아니요. 저거 세면 빈 상자 있는 거 안 나와요? 이거 세 1사랑 2사만 보잖아. 근데 위에 거에서 0이랑 5도 본 거 아니야? 위에 거에서 공집합이랑 5개 들어있는 집합. 1사랑 2, 3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1번. 그 1번은 공집합이랑 5개 다 들어있는 집합은 안 되나? 그것도 서로 소 아닌가? 근데 두 집합으로 분할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분할이라는 말이죠. 두 개로 분할하시오라고 했는데, 봐봐. 이렇게 세 명이 있어. 그러면 세 명을 두 조로 분할해봐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이 한 조고요. 저 조에는 빵명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두 조로 분할한 거야? 그러니까 뭐 집합이니까 공집합 되죠. 그렇죠. 그럼 그건 이해되는데, 여기에 이제 분할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둘이라는 말이 있고 두 개의 집합으로 분할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두 개로 분할한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랑 그 얘기야. 여기 세 명이 있는데 야, 두 개의 조로 좀 쪼개봐 그랬는데 우리 셋이 한 조고요. 저기 아무도 없는 게 한 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두 개로 분할한 게 아니라 하나로 분할이 된 거죠. 굳이 얘기하면. 무조건 1 이상. 그렇죠. 무조건 한 명 이상은, 뭐 사람으로 얘기하면 한 명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그게 한 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할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분할하라 그러면 말 그대로 두 개의 이렇게 덩어리가 생겨야 되고 거기에는 각각 한 개 이상의 원소가 있어야 돼요. 돼요? 네. 3번은 뭐니? 3번 식으로 써보면. 네, 이거는 그렇죠. EH5죠, EH5. 그죠? 4번은 같은 종류의 두 개의 보트니까 보트가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5명의 학생을, 그죠? 5명 다 다른 거니까 S5,2고, 그죠? 그다음에 5번도 S5,2인데 3번만 EH5니까, 그죠? 다른 거는 이제 3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집합이랑 같은 속성을 갖는 게 뭐야? 여기 나와 있는 1번에 나와 있는 집합이랑 같은 속성을 갖는 게 서로 다른 애들이 5명이 모여 있어요. 5개가. 그죠? 그거를 이제 분할하는 경우가 이제 1번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2번, 4번, 5번. 뭐 헷갈리는 거 있나요, 혹시? 헷갈리는 거 있으면 얘기해. 헷갈리는 포인트 얘기하면 다시 얘기해. H가 뭘까요? H요? H가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자는구나. 정말 많이 자는구나. H는 중복조합인데 내가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거든? 네. 찍고 있으니까 뭐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되면 H는 중복조합이 EH5가 아니 준영이 이거 완전 처음 봐? 예. 이 방정식에 음이 아닌 정수의 부정방정. 의 개수, 아니 부정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이거에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라고 하면은 물론 이거는 이런 거 두 개니까 밀수가 셀 수 있는데 예. 이거 해의 개수 EH5 이거 처음 봐? 예. NHR을 처음 봐? 그냥 어느 정도 공부하나요? 본 적은 있는데 수업 시간에 들은 적이 없어요. 이거 뭐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네.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조합이랑 거의 비슷한데 뽑을 때 조합도 그냥 뽑는 경우의 수잖아. 네. 근데 조합은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걸 뽑는 경우의 수고. 그러니까 NC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야 돼요. OC3이라 그러면 얘네 5명이 있으면 다른 사람 3명을 뽑아야 된다고. OC3이면. 근데 OH3은 뭐야? OH3은 5명 중에서 얘만 3번 뽑아도 돼. 뽑고. 무슨 말인지 해도? 네, 그게 OH3이에요. 중복조합.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동영상 앞에만 보면 나와 있어. 앞에 보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봐. 그리고 뭐 다음 거. 자, 집합의 분할 후에 분배하는 거. 분할 후에 분배는 분배는 어떤 개념인지 알잖아요. 먼저 분할한다는 건 뭐예요? 나눈 다음에 나눠져 있는 거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은 그냥 이렇게 쪼개 놓는 것까지만 하는 게 분할이고, 그 쪼개져 있는 애들을 누군가에게 실제로 이렇게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지고, 너 저거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있잖아. 그게 분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분할로 분배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만 해볼게요. 497번. 자, 7명의 누구를? 네, 외교관을 2명, 2명, 3명으로 나누어서 A, B, C 세 나라에 파견하게 됐다. 그럼 일단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나누는 건 분할이죠. 2명, 2명, 3명으로 나누는 거는 어떻게 돼요? 바로 해봐. 7C, 예, 2 곱하기 5C 곱하기 3C 3은 뭐 안 해도 되지만 곱하기 2패분에 빠뜨리면 안 돼요. 2명, 2명짜리 조가 2개가 있으니까 인원수가 같은 조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210. 210. 105? 105 아니야? 105? 105 거 같아. 105. 105. 그러니까 이렇게 2명, 2명, 3명으로 나누는 경우만 105가지고 나눠져 있는 애들을, 그죠? 이제 뭘 정해줘야 돼? 니네 2명은 2명, 2명, 3명이니까 니네 2명은 저 나라로 가. A로 가. 니네 3명은 B로 가. 니네 2명은 C로 가. 이런 식으로, 그죠? 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나라로 갈 건지. 그러면 105 곱하기 몇 회? 3회. 나눠줘. 3명. 3회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해야 돼. 그러면 자, 이제 498번 같은 거 이제 풀 때 498번 같은 거 이거 이런 문제 본 적 있어 없어? 498번 그 뭐 x,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시험 준비할 때 본 적 없니 이거? 비는 게 없게. 비는 게 없게 하는 건데 이런 문제 전에 풀어본 적 없어요 혹시? 예. 없어요? 어떻게 시험을 본 거지? 어? 어떻게 시험을 본 거지? 아, 있나?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거 같아 또 갑자기? 이거 A, B, C, D, E에서 Y가 뭐야? 1, 2, 3. 1, 2, 3으로 그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는 지금 이 중에서 쉽게 말해서 이게 1, 2, 3이 공역이잖아. 예. 그러면 1, 2, 3 중에서 이제 A, B, C, D, E로부터 선택을 받은 애들을 모으면 그게 치역이잖아.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1, 2, 3 중에 이제 버려지는 애가 버림받는 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1, 2, 3은 어느 한 명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한 명으로부터라도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거잖아. 당연히 1을 선택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있어야 되네, 분명히. 한 명이다. 그지? 2를 선택하는 애도 있어야 되고. 그죠?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가 만들어진다면, 3을 선택하는 애도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내가 당연히 A, B, C, D, E를 있잖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거지?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거지. 1을 선택한 놈들, 2를 선택한 놈들, 3을 선택한 놈들. 그럼 몇 개의 조로 나눠야 되는 거지? 3개. 3개의 조로 나누는, 5명을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은 한 명, 3명이 있고 아까도 나왔어요. 1명, 2명, 2명 있잖아요.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만 한번 따져볼까? 그럼 몇 가지인지? 5C 1, 4C 곱하기 2패분의 1 해가지고 10. 여기까지. 그죠? 빨리빨리 할게요. 얘는 5C 곱하기 4C 곱하기 2패분의 1 해가지고 15가지. 15가지 이렇게 해서 3개의 조로 쪼개는 방법만 25가지야. 그죠? 25가지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렇게 됐어? 25가지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본 거야. 25가지 중에 하나. 저렇게 쪼갤 수 있겠지? 쟤네를 쪼개졌으면 쟤네를, 그죠? 어디에다가? 1, 2, 3에다가 나눠줘야 되겠죠. 적당하게. 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쟤네. 너는 2로 가. 니네 둘은. C는 너는 1로 가고, 너는 3으로 가고, 너는 3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몇 팩? 3회. 3팩. 네. 150. 3팩은 조가 나눠줬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얘가 1, 3, 2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얘네가 뭐 3, 2, 1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 이 조건에 맞는 함수는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이걸 배열해주는. 누굴 누구한테 보내고 누굴 누구한테 보내고 누구한테 보낼 건지 그거를 결정해주는 경우가 3팩까지 있는 거죠. 이게 네. 그 다음에 뭐 하나 해볼까요? 이것도? 뭘 해볼까요? 빈상자가 없도록 500번 한번 해볼까? 500번. 너희 집에 갈 때 차 타니? 예. 차 타? 내가 확인해 줄게. 맞아. 이거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더하면 계산 잘 해놓고 왜 이거 얼마야? 네. 빈상자 없도록 같은 종류의 재계산계 나눠 잡는 방법의 수를 P. 그게 90이죠. 네, 얘네들이 더해줘야지. 그럴 수 있어. 여기도 왜 540 나왔지? 분할하는 수가 몇 가지? 몇 가지 나왔어? 그러니까 이 분할하는 숫자가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이 경우가 이 경우는 계산해서 분할의 수가 몇 가지 나왔어? 90까지? 그렇죠. 더해줘야죠. 민영이는 어디까지? 네. 분할하는 수를 각각 계산해 봤을 때 분할하는 수가 몇 가지? 그러면은 15, 30, 15 나왔어? 그냥 조합은 되잖아. 4제곱 30이죠. 20까지. 왜 지금 이거 불러보세요. 61 이거 쓴 거 같은데? 61 2팩 네 맞아. 그래서 10세컨드. 그 다음에 너도 모르는데. 여기 K가 52 그러니까 이게 60 있을 것 같아요. 2팩분의 얘는 할 필요가 없잖아. 개수가 다르니까. 얘는 15가 맞는 거야. 90까지. 분할하는 게 90까지고, 그러니까 P가 90이. 같은 종류의 세 개 상자에 나누는 걸 방문하는 분할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빈상자가 없도록 서로 다른 종류의 세 개 상자가 있으면 분할해서 곱하기 6을 해야죠. 그러니까 540. 더하면 이렇게.
선출이 잘한다. 나도 그런 거야. 하나가 빠져줘. 몇 초? 요거 있잖아. 뭐가 좋아? 아직 예쁘냐? 이렇게 다 하는데 이거 한동 가져간 것 같은데. 이거 해주면요 15 나네 15. 여기가 90이고 90 곱하기 1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까지 넣고 집어해서 자, 요거는 이제 집합의 분할 요거의 성질인데 딴 거는 거기 뭐 여기 앞그램이 뭐 쓸데없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알 필요 없고 요거만 알면 돼. 두 개만. 두 개인데 이거 가서 비슷한 거니까 요거는 그냥 정의예요. n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을 0개로 분할한다. 이거 말자치가 안 되잖아. 0개로 분할한다. 그죠? 그래서 그냥 0이라고 하자. 약속된 거. 안 나와 거의. 외워요? 외워야 돼요? 그죠? 이게 약속된 거니까 외워야죠. 약속된 거. 그냥 안 나와. 걱정하지 마. n, 0이 0이다라는 게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 그냥 0이구나.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면 돼. 그리고 얘는 뭐 n개짜리 집합을 한 개로 분할하는 거는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중에 그대로 두는 거죠. 한 가지고 n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을 n개로 분할하면 다 그냥 뭐야? 하나씩. 각계전도 한 명씩 그냥 갈 수밖에 없잖아요. n개로 분할하면 그냥 한 명. 이거고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잘 안 나와. 얘도 잘 안 나오는데 얘 잘 안 나오는데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근데 성질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수준에서 넘어가 보자 이거죠. 이해하는 수준에서 넘어가는데 이게 왜 이거랑 같은지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자 여기 집합이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뭐 쭉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에 n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여기 n개의 원소들은 집합이 있어요. 집합이 있는데 얘를 k개로 분할하잖아. k개로 분할해보면 분할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가지인지 모르지. n하고 k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만약에 nk가 정해져 있어서 분할하시오라고 하면 실제로 분할을 막 해보면 쫙 이렇게 분할된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걔네들이 이렇게 쫙 이 분할된 그 리스트가 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조그만 그 원소의 개수가 적은 걸로 예를 들어보면 A, B, C 원소가 있는 집합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3,2 뭐 이거 이제 이렇게 분할해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이제 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A하고 B, C 이렇게 두 개로 분할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아니면 A, B하고 뭐 C로 이런 식으로 분할되는 경우들이 쫙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얘도 그렇게 적었다고 치자 이거죠. 쫙 이렇게 분할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적어놨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걔네들을 쫙 살펴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뭘 기준으로 삼아서? A를 기준으로 삼아서. A를 기준으로. 당연히 왜 꼭 A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B를 기준으로 해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느냐? 분할들이 쫙 적혀 있어요. 이 중에 A가 혼자 A가 혼자 이렇게 왕따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A가 있고 남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A는 혼자 있고 몇 개의 분할. K 마이너스 이렇게 남은 애들이 뭐 지들끼리 막 지지고 먹고 이렇게 돼가지고 K 마이너스 이렇게 분할되는 이런 경우. A가 혼자 있는 경우 하고 A가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경우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분할. 이해돼? 이건 꼭 A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그건 아니야. B를 기준으로 삼아도 돼. B를 기준으로 삼아도 똑같이 B가 혼자 있는 분할들과 B가 누군가와 같이 있는 분할들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너 언제 왔어? 나 놀랐어. 진짜? 우리 3시간 쉬는 시간에 2번 주고 4시간 쉬는 시간에 2번 하는데 쉬는 시간 없어. 나 한 번은 두 번 하는데
나 왔는데 안식일이 너 있을 줄 알았어. 아니다. 없었어. 나 벌써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거 어떤 개념인지 이해돼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A가 이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A 혼자 있는 애들하고 그다음에 A가 뭐 다른 원소와 함께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몇 가지 있겠니? 요게 이런 경우가 이렇게 A가 혼자 있는 경우, 그러니까 분할이 되어 N개로 분할을 했을 때 A가 혼자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겠냐는 거예요. 요게 S, N-1, K-1까지만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는 거는 A를 뺀 몇 개, N-1개의 원소를 K-1개로 어떻게 분할해 놨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는 거거든. 이만큼 있는 거예요. 또 A가 다른 애들이랑 같이 있는 거는 그죠? 몇 개가 있느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먼저 A를 빼고, 왜냐하면 A가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거든. 같이 있는 경우만 우리가 따져야 되니까 A를 먼저 빼놔. 얘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빼놓고 일단 A를 빼놓고 N-1가 남잖아요. 원소가. 걔네들을 몇 개로 분할해? K개로 분할해 일단. 그 다음에 A를 그 K개로 분할되는 곳 중에 어느 한 군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A가 누군가랑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K개로 분할을 한 다음에 A를 이제 빼놨잖아. 걔를 그럼 어디다 넣을 건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 곱하기 얼마? K가 있어. 선택지가 K개가 있으니까.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주면 전체 경우에 더 된다. 이해돼? 이해돼? 뭐 이런 거에 막 너무 이렇게 저기 매달릴 필요 없어. 뭐 지금 조금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질문하면 되고 지금 이해가 됐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뭐 저 단계 있어 그럼 넘어가면 돼. 알겠지? 네,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N은 네. K보다 항상 큰 건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런 조건이 원래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때 가지고 그러지. 그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없죠. 맞아. 그러니까 N은 당연히 K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공식을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뭐 N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1보다 커야 되는 거지. N 1이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0개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4개밖에 없는데 그걸 5개로 분할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자연수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은 여러분들 집합의 분할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같아요. 네, 같은 걸 쪼개는 거예요. 같은 거. 자연수의 분할은 기본적으로 별로 설명할 게 없어. 왜냐하면 설명할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있잖아. 이거를 7을 자 그러면 그냥 뭐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할까?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해. 1 더하기 1 더하기 뭐 이렇게 가능하죠? 더하기로 표시해 이렇게. 또 1 더하기 2 더하기 4. 네, 또 2, 2, 3. 2 더하기 2 더하기 3. 네, 좋았고. 1, 3, 4. 1 더하기 3 더하기 3. 네, 좋았어. 이제 없나? 네. 없어요, 그죠?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그지? 이게 지금 뭐라는 거냐면은 그러면 뭐 집합의 분할은 완전 다른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집합의 분할이랑 다른 건 아니야. 왜냐하면 집합의 분할은 뭐예요? 집합의 분할은 만약에 이 집합의 분할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이거 지금 한 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 이 4가지잖아, 4가지. 4가지가 이제 뭘 계산하는 거지? 이거 계산하는 거야.
자연수의 분할은 P라고 쓰거든요. 기호. 아, 네. 그래서 7,3, 7이라는 자연수를 3개로 분할한,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한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자연수의 분할은 어떻게 해서 계산하냐면 세서 계산합니다. 일일이. 세서 계산하는 거고, 우리가 이게 네 가지 요거 이게 뭐 한 거냐면 집합의 분할이랑 집합의 분할은 이제 서로 다른 7개를 3개로 이렇게 분할하는 거라면 얘는 서로 같은 7개. 왜 서로 같은 7개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자, 봐봐. 내가 아까 빵으로 설명했는데 똑같은 빵 7개가 있어. 이거를 똑같은 접시 3개에다가 나눠서 담으려고 해요. 그죠? 접시끼리 똑같은 접시니까 어차피 구별이 안 되거든? 빵도 구별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어떤 접시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어떤 접시라는 게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없고 그냥 뭐야? 빵도 구별이 안 되니까 집합에 이런 게 있죠. 집합에는 이런 게 있어요. 누구를 어느 조에 넣을 거냐. 그러니까 누구를 누구랑 같이 넣을 거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조를 짜는데 2명이어도 이렇게 한 줄 짜는 거랑 이렇게 한 줄 짜는 건 달라. 그치? 집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뭐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뭐야? 같아요. 빵 2개야 그냥. 어? 뭔 말인지 돼?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접시가 3개가 있는데 빵 1개, 5개 담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똑같은 거를 3개로, 3접시로 분할하는 거, 나누고. 그걸 숫자로 쓴 거거든요. 이해돼? 집합에 분할할 때는 우리가 숫자를 안 썼잖아요. 그죠? 왜냐면 저런 게 다 구별. 이 1이 누구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1은 누구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로 못 써요. 숫자로 쓸 수가 없지만 얘는 그냥 한 개는 한 개야. 다 똑같아. 누구냐? 이게 뭔 의미가 있어? 똑같은 빵인데. 이해돼? 요게 자연수의 분할이에요. 집합의 분할과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자연수의 분할은 집합의 분할은 우리가 뭘 써서 계산하지? 좋아. 아까 조합을 써서 계산했지만 얘는 그러니까 집합의 분할은 선택할 게 있는 거야. 선택할 게 있어. 왜냐면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선택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은 빵이 7개인데 하나를 뽑아야 돼. 누가 뽑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똑같은 빵이 7개인데 뭘 고르지? 이건 뭐야? 모자란 거죠. 맞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일일이 세서 계산하는 게 기본이야. 일일이 세서 계산하는 게 기본이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도 자연수의 분할에 요 Pn, K도 성질이라는 게 있거든.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유용하게 쓸만한 거 우리가 그 71페이지요. 71페이지 가장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자연수의 분할의 성질이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 막 뭐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고 이거 보는데 우리가 유용하게 실제로 쓰는 거는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Pn, K는 뭐와 같냐면 Pn-K, 1 더하기 Pn-K, 2 더하기 해가지고 Pn-K, K까지 더한 거와 똑같다. 그죠? 이거는 그래서 봐봐. 요거 아까 4개라고 했잖아. 4개.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저거는 자연수의 분할을 이렇게 세서 푼다라고 했잖아 말이에요. 세서 푸는데 세서 직접 써봐서 이렇게 하는 건데 헷갈릴 수 있잖아. 여기 숫자가 좀 커지면 여기 숫자가 좀 커지면 이게 좀 내가 정말 다 센 게 맞는지 헷갈릴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뭐냐면 요걸 써보면 7,3은 뭐와 같은 거지? 7 빼기 3 그러니까 7 빼기 3이니까 4,1 더하기 4,2 더하기 4, 어디까지? 3과 같은 건데 요게 좀 요 숫자가 좀 작아지면은 그치? 내가 좀 혼동 없이 셀 수 있다. 색이 좋다. 4를 한 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나. 한 개요. 두 개의 자연수 분할하는 건 1, 3, 2, 두 개. 그지? 4를 세 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건 1, 1, 2.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한 개. 해서 네 개. 아, 그럼 내가 맞게 계산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요게 그러면 왜 같느냐? 이게 성립하는 원리는 무엇이냐? 요게. 요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똑같은 몇 개의 빵? N개의 빵을 몇 개의 접시에다가? K개의 접시에다가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접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가 있어? K개가 있어. 그렇죠? 당연히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할의 속성, 두 개로 분할한다 그러면은 두 개의 조로 나눴을 때 그 조에 한 사람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준영이가 얘기하는 그 공식판 얘기 나왔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N개의 접시, K개로 분할한다는 건 이 접시에 몇 개 이상은 담겨야 돼, 반드시. 한 개 이상은 담겨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걸 나눠 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차피 똑같은 빵이니까 일단 몇 개씩은 담아놔. 한 개씩은 무조건 담아야 돼. 이건 필수적인 거니까. 그죠? 그럼 빵이 몇 개가 남죠? 이걸 이제 이렇게 나눠 담으려고 고민하던 중에, 그죠? 고민하던 중에 하나씩은 어차피 담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한 개씩 담은 거지. 그러면은 이제 N-K가 남을 거 아니야, 빵이. 남았잖아. 그만큼 남아있을 거잖아. 그건 이제 뭐야? 한 개씩은 담아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담아도 되죠? 네. 그러면 남은 N-K의 빵을 한 군데다가 다 그냥 몰아서 담아도 되고. 그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두 군데다 담아도 되고. 아니, 좀 늘려서 세 군데다 담아도 되고. 최대 몇 군데까지? 최대 K 군데까지 내 마음대로 나눠 담으면 될 거야. 남은 빵. 그렇죠? 그래서 이거와 이게 같은 거야. 여러분들 요거는 실제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적어볼게. 요게 시험 좀 약간 뽑아냈는데 어디가 있어? 이게 쉬는 시간이에요. 아 9시 넘었어. 집 보내달라고. 아 존나 짜증나. 이 새끼 샷건치네. 아 5분 지났어. 아 짜증나. 아 집 가고 싶어. 아 걔 너무 졸려. 빨리 가서 자고 싶어. 그래서 댓글 달았어 거기? 뭐라고 달았어? 다 연락하세요 한 거 아니지? 와 민규 형이 보라고. 다시 설명해 줄까? 이게 안 되나? 아니요. 이게 너무 잘 돼요. 보내달라고. 아니 9시까지 한다고 했어? 네. 아 진짜? 너 몰랐냐? 오.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뜻밖의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은 다행이다. 아 내가 진짜 몰랐어. 그니까 늦지 말고 와. 늦지 말고 와. 딱 2시간 해야 되고 지금 자꾸 늦으면 더 할 거야 뒤에 이어서. 근데 또 제가 지금 약간 대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리해주고 있는데 대리해주고 있는데 또 못 봐봐. 그럼 또 송쌤이 또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들이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우리 쌤 우리가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이 뭐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얘기를 해주란 말이야 나한테 이해 안 돼요 뭐 이렇게 뭐 이건 뭐 왜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뭐 희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저기 뭐지 저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수업 좀 들어 나중에 들으려고 했는데 이미 앞에 안 들어가. 안 들으니까 이제 알아서 그러니까 모르겠지. 더 졸게 되지. 왜냐면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더 졸리지.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졸리지. 그래도 들어. 어? 그리고 거의 ASMR 할 말이야. 너 비껴보세요? 아 진짜. 좀 많이 졸려. 저기 숙제는 뭐 어떻게 잘 해올 수 좀 어때? 좀 빡세게 내주면 다 해올 수 있나? 얼마나 해주실 건데? 얼마나? 네. 우리 진도 일주일에 이제 2시간씩만 하니까 그 나가는 만큼만 내주라고 하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90거 526까지. 이미 진짜 찾아봤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7부터 어디까지야? 526이요. 590. 완벽하게 딱 알고 520인데요? 526까지인데 30. 저기 서술형 기출하고 행복한 1등급은 나중에 빼서 몰아서 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양보해. 아이고 고생을 잠깐 따가. 몇 문제야? 잠깐만 몇 문제야? 400 130이요. 딱 130 같은데 아닌가? 근데 그거 1등급 빼야 되잖아. 1등급 빼고 1등급이랑 성격 빼야 한 돼. 100문이네 그러면. 그렇죠? 397에서 110문제 정도. 99문제 아니야? 397에서 526까지니까 130. 130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면 내주고 1등급 넣으세요. 1등급 넣어서 원하면 1등급 넣어서 아니야, 내주고 아니야, 할수 말도 있어. 어려워 보여. 1등급 빼달라면 1등급만 빼주고 1등 서술형 1등급 빼면 99문제. 99면 될것 같긴 한데. 근데 1등급하고 서술형이 어차피 할 거야 어차피 할 건데 그냥 나중에 하냐 지금 하냐 그 차이만 근데 있는 여기 문제는 문제는 일반 시험법이 아니고 있잖아. 그지? 성쌤 할 때 똑같은 거. 할만하지. 근데 네 송쌤 수업 때 숙제 안 해오잖아. 한 번도 안 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올해. 야라치 새끼. 혹시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맨날 혼나고 맨날 상담하는데 맨날 이래요. 지각비 내기로 같이 약속하고 4일 내는 지각했어요. 3만 원 내요. 학교도 많이 듣는 거. 그냥 아예 1분에 10만 원 이렇게 받아야 돼 절대 그냥 집안 뿌리게 흔들리게 그러면 저기 근데 이 줄인다고 잘해온 건 아니거든 또 사실 그렇죠. 줄인다고 잘해온 건 아니야 어차피 130개 내려도 해올 사람은 해오고 그래 일단 간을 좀 봐야겠다 서술형 기출하고 1등급은 빼고 네 해오면 돼요 7부터 526. 397부터 나중에 또 오리발 내밀지 말고 지금 526? 397부터 526까지 지금 숙제 접수 안 된 사람 또 나중에 또 몰랐어요 뭐 선생님 유튜브 있으세요? 유튜브? 네. 나 유튜브에 저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거든? 저 찍고 있는데. 내가 니네들 저기 혹시 저기 폰 뭐 카톡 안 되는 사람 다 하세요. 없지? 네. 그러면 내가 니네 톡방에다 초대해서 동영상 링크 좀 올려줄 테니까 벌써 늦게 온 사람은 보세요 민혁.